예, 오늘의 시황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트럼프식 상호 관세가 위법이다라는 판결이 나와서 장 초반에 이제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긴 했었는데, 트럼프가 이제 즉각 대한 관세를 부과했다라는 점이 있었고, 또 상법 개정이 혹시 일정이 좀 늦춰지는 거 아닌가?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재료 노출 아닌가? 이런 평가가 되면서 이제 관련된 종목들이 물량이 좀 많이 나왔고요. 또 엔비디아 실적 발표 전이잖아요. 그래서 엔비디아 실적 발표 전후에도 시장의 변동성이 생길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이제 판단한 투자자들이 장중에 이제 매도 물량을 꾸준하게 내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국인들이 지금 계속 매도하고 있잖아요. 4일 연속 매도했고, 전기전자, 금융, 그동안의 시장을 끌어왔던 종목들이거든요. 근데 이런 종목들을 계속해서 이제 매도하면서 이제 지수가 좀 뒷부분에 탄력이 떨어지는 그런 계기로 작동이 됐고요. 그나마 이제 전력주들, 음식료 종목군들 일부, 그다음에 일부 제약주, 전자업체들 일부, 뭐 이런 종목군들이 이제 강세를 보여서 코스피 지수 자체는 이제 상승하는 그런 이유로 작동이 됐습니다. 근데 오늘 아시아 증시 같은 경우는 휴장인 나라들이 좀 있었는데 뭐 열린 나라들은 그렇게 나쁘진 않았어요. 뭐 대체로 좀 괜찮은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트럼프식의 어떤 관세부가 이거를 위법으로 판결한 미국 대법원이 관련해서 아시아는 뭐 괜찮은 거 아닌가? 그래도 조금은 괜찮은 뉴스 아닌가? 이렇게 대체로는 좀 평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코스피가 장 초반에 5,900 넘어서 그러니까 6,000으로 향해 갔잖아요. 근데 그런 걱정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이제 1,000단이 넘어가는 게 사실은 굉장히 고전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1,000 넘어갈 때마다 시장이 원래는 좀 고전했었어요. 근데 이제 4,000에서 5,000 넘어올 때 되게 쉽게 올라오긴 했는데, 그러니까 6,000은 생각하지 않았던 지수잖아요. 투자들이 원래 올해 뭐 5,000 이야기, 코스피 5,000 이런 걸 하도 익숙하다 보니까, 그래서 6,000으로 다가가면서 이거 다음 가려면 뭔가 좀 큰 게 하나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런 어떤 투자자들의 생각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오늘 분차트 보면서 느낀 게 밀어내는 힘이 제법 강했거든요. 근데 이걸 툭툭 계속 밀어 올렸잖아요. 그러니까 밀어내리면 확 들어 올리고, 밀어내리면 또 들어 올리고. 근데 워낙 오늘 매도 강도가 외국인들 중심으로 좀 나오다 보니까 이제 결과는 상승 탄력이 떨어지긴 했는데, 대기 매수가 상당히 강했다. 예, 이제 대기 매수가 상당히 강해서, 막 약간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막, 저는 때려도 그냥 오뚜기같이 계속 어쨌든 일어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줘서, 아직까지는 대기 매수는 살아있구나라는 점을 확인은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워낙 그 직전 거래일 5% 급등했을 때, 그때 강도가 워낙 컸거든요. 그러니까 5% 급등하고 나서 또 올라가기에는 조금 만약에 그걸 또 넘어가게 되면 올해 최고치, 1월 말에 기록했던 올해 최고치를 넘기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뭐 딱히 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뭐 관세 관련된 이슈로 움직이기는 또 그렇고,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거 가지고도 코스닥 고점 넘어가기 좀 뭐하다. 그래서 매물을 소화하는 그런 모습이 좀 나왔던 것 같고, 다만 이제 특징적인 건 뭐냐면 최근 들어서 보면 지수 따로 상승 종목, 하락 종목 수 따로 이렇게 움직이는 경우가 좀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장중 보면 지수하고 상승 종목 수 비율하고 되게 비슷하게 가요. 그러니까 보통은 대형주 몇 개가 쭉 올라가고 지수는 그리고 종목들은 그냥 어정쩡하게 흘러내리고 이렇게 돼서 지수는 좋은데 종목들은 뭐 재미없다든가 뭐 이런 형태가 좀 나오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나 최근 들어서 지수하고 좀 같이 가고 있다라는 거는 하나가 가면 코스닥 다 움직일 수 있어. 이렇게 이제 투자자들이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조금 코스닥은 이제 바람머리 해주는 그런 종목만 이제 확실하게 자리를 잡아주면 시장 전체가 어느 정도 좀 살아날 수 있는 그런 힘은 좀 아직은 가지고 있는 것 같다. 뭐 이렇게도 해석은 되는 것 같습니다. 뭐 주요 뉴스는 어쨌든 트럼프가 15%로 높인 거. 저건 뭐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별거 아닐 수는 있는데, 근데 이제 미국 증시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미국 증시가 열렸었던 금요일에 트럼프가 10% 관세 부과한다고 했었거든요. 근데 휴일에 15%라고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은 이제 15%로 올린 게 반영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미국 선물이 장중에 마이너스로 제법 밀려 있었죠. 그러니까 저 부분들이 있었으니까. 그리고 또 트럼프가 또 뭔 짓을 할지도 몰라.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부담이 좀 있었을 거잖아요. 그래서 미국 선물이 장중에 빠지는 걸 보고 투자자들이 좀 신중해진 그런 움직임이었고, 또 여기에 이제 비트코인이 갑자기 어디서 물량 청산 성향의 물량이 쏟아져 나왔다. 그래서 장중에 비트코인 가격이 또 뚝 떨어지니까 그거 보고도 투자자들이 좀 압박을 받고, 그래서 미국 선물과 비트코인 동향, 이게 이제 장중에 투자자들을 좀 압박하는 그런 요인이 됐고, 다음에 이제 3차 상법 개정안, 이것도 시장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거 난항될지도 모르겠다. 뭐 이제 뭐 바로
뭐 예를 들어서 본회의 개최가 안 될지도 몰라. 다음에 이제 뭐 필리버스터에 인해서 예상했던 시점보다 늦춰질지도 몰라. 뭐 이런 어떤 부담이 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관련된 종목군들에게는 조금 이제 영향을 줬던 것 같고, 다만 이제 그것도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뭐 이거보다는 아마도 3차 상법 개정이 통과가 되면 재료가 노출이 된다, 확정이 된다. 그래서 재료 확정되는 거 직전에 일부 좀 정리하려는 투자자들의 매도가 나와서 그게 오늘 뭐 증권주라든가 이런 종목군들을 좀 흔드는 그런 요인으로 작동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시장이 또 그렇다고 코스피 같은 경우 쉽게 안 밀리는 게 수출이 워낙 잘 되고 있잖아요. 20일까지 수출이 역대 최대 435억 달러. 물론 저거는 그게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설 연휴 직전이라 밀어내기가 더 포함이 되어 있는 것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어쨌든 역대 최대 수출이고 반도체가 134%가 증가했다라는 데이터가 나와서 이게 이제 왜 의미가 있냐면 수출이 잘 되고 있다라는 거고 무역 흑자를 내고 있다라는 거,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달러가 많아지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달러가 많이 들어온다라는 거, 환율이 쉽게 올라가기 어렵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뭐 당장은 외국인들 비중 조절 때문에 매도하긴 하겠지만 추세적인 매도하기는 어렵고, 그다음에 또 서학개미들의 일부는 이러다가 환율 내려가면 미국 주식 환차손 생기겠는데 이렇게 하면서 또 돌아오는 계기가 될 수도 있어서 어쨌든 수출이 잘 된다라는 뉴스는 뭐 나쁠 이유는 없죠. 예, 긍정적으로 영향을 줬습니다. 주요 종목은 오늘 그 전기전자 계열의 종목들, 뭐 삼성전기, LG전자, LG디스플레이 이런 종목들이 강했죠. 특히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이제 MLCC, 이게 이제 AI 칩만큼이나 품귀 현상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어떤 리포트가 나오기도 했죠. 그래서 이게 그런 식의 어떤 분석들, 그런 것들이 나오면서 이제 급등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저 아는 선배가 삼성전기 다니다가 이제 그만두면서 회사 주식을 가지고 나왔었거든요. 근데 그때 그 돈 가지고 전업으로 돌아섰다가 좀 고생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냥 회사 주식 갖고 있었으면 지금 예, 큰일 날 뻔했는데. 예,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우리가 관심 있게 본 게 뭐 미국하고의 어떤 관세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미국하고 협상을 하고 그 협상 타결 조건으로 이제 미국과 협력하기로 한 산업들 있잖아요. 이제 그 중에 산업 중에서 일부 종목군들을 좀 관심 있게 봤는데, 조선주 같은 경우는 제각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빠진 것도 있고 오른 것도 있고 한데 어쨌든 하나오션이 가장 상징적인 종목이었는데 이게 협상이 조금 늦춰질 수도 있겠다. 이제 약속이 뭐 이행이 뭐 이런 식의 해석이 좀 일부 됐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증권업종은 앞서 말씀드렸던 이 재료 노출로 해석된 것도 있을 거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근데 워낙 많이 오르긴 했잖아요. 그래서 많이 올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종목들별로 좀 매도 물량이 좀 나오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고, 그다음에 삼성전자가 오늘 거의 20만 원, 20만 전자 갔다가 이제 종가에서는 조금 탄력이 좀 밀리는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 현재로서는 목표 주가가 대부분 다 20만 원 중반으로 상향 조정되고 실적 추정치도 계속 상향 조정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삼성전자는 풀 가동이나 다름없잖아요. 그러니까 풀 가동 상태라서 제품의 단가가 올라가는지 여부, 생산량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단가에 대한 문제라서 단가가 계속 올라가면 실적 전망치는 상향 조정되는 그런 흐름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리고 어느 정도 이후에 이제 또 생산량이 늘면, 아직은 공급 부족이라서 생산량 는다라고 해서 바로 또 공급 과잉은 되는 건 아니라서 당분간 이제 환경 자체는 계속 좋긴 하죠. 더군다나 이제 생각했던 것보다 제품 가격이 더 빠르게 크게 올라갔다라는 점에서는 이제 투자자는 계속 관심을 가진 것 같습니다. 대형주 중에서는 5개 오르고 4개 빠지고 하나 제자리, 예,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시가총액 1위와 3위. 자동차가 이제 품목별 관세 대상이긴 하지만 뭐 나중에 이게 조금 뭐 협상 결과가 좀 유리해질 수도 있을 것 같아, 뭐 이런 식의 일부 해석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동차주가 어쨌든 오늘 좀 역할을 했고, 그리고 이제 지수 올라간 폭이 빅3가 올린 폭하고 거의 차이는 없다라고 볼만하죠. 그래서 세 개가 지수는 다 움직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코스닥은 오늘 대형주가 이렇게 썩 좋은 날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탑10 내에서 코롱 티슈진 정도가 오늘 두드러지게 좀 올라가서 시가총액 7위까지 올라왔고, 그 외 종목군들은 뭐 이렇게 이게 시장을 방어해서 올렸어, 이거보다는 그냥 코스닥 쪽은 오늘은 조금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좀 눌리는, 특히 이제 금융투자가 그동안 쭉 매수했었는데 이제 금융투자 쪽도 좀 물러섰잖아요. 그래서 조금 이제 쉬어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실제로 오늘 뭐 외국인들 1조 5천억 팔았고, 지난주에 비롯해서 최근 3거래일 동안에 평균 1조 원 정도 팔았는데 금액이 좀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지수가 워낙 크게 올라가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비중 조절을 더 많이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됐던 것 같고요. 그리고 금융투자는 또 코스피에서는 이제 물량을 받았고, 그 외에는 기관은 올매도였어요. 금융투자 빼고는. 그리고 이제 코스닥 쪽은 외국인들은 샀는데
기관은 오늘 또 올매도. 예, 금융투자를 비롯해서 올매도. 그러니까 금융투자는 코스닥이 빠지면 사겠다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법 빠져야 사고 올라갈 때 추격은 안 해. 뭐 이런 쪽으로 간 것 같고요. 선물은 이제 매수와 매도 이력이 좀 비슷해졌다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이제 매도 쪽으로 좀 나왔고 옵션, 콜옵션을 좀 많이 잔 게 특징적이긴 한데 어쨌든 지수 변동성이 좀 크겠구나. 이런 쪽으로 외국인들은 이제 무게를 둔 것 같습니다. 수급 보면 삼성전자 하나만 우선주 포함해서 1조 3천억 팔았거든요. 전체 순매도의 85%가 삼성전자라서, 그리고 순매도 3위가 삼성생명인데 740억이에요. 그러니까 오늘은 그냥 좀 삼성그룹주가 쭉 깔려있긴 한데 삼성그룹주를 중심으로 시가총액 비율만큼 털었다. 비중 조절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근데 현대차가 매수로 들어온 건 좀 이례적이죠. 그러니까 빅3를 동시에 다 팔진 않아요. 오늘 현대차하고 하이닉스는 어쨌든 조금이라도 사긴 했거든요. 근데 현대차 매수로 들어온 거는 그나마 좀 다행스러운 측면이 있고, 그 다음에 기관 투자자들은 하이닉스를 팔고 삼성전자는 사고, 예, 이제 뭐, 하여튼 근데 매수 쪽에서 특정 업종, 지난주 같은 경우는 금융주 열심히 담았잖아요. 근데 오늘은 금융주가 매수 상위에 별로 없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업종 내에서 종목들 그냥 골라 사는, 예, 그런 성격을 좀 보였고요. 코스닥 쪽에서 외국인들은 매수는 약간 이제 제약바이오 계열의 종목들이 좀 포진해 있고, 매도 쪽은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이 매도 쪽의 종목수로는 조금 많이 차지하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기관 투자자들도 역시 제약바이오 계열의 종목이 상대적으로 좀 많이 있는 그런 모습이었고, 매도 쪽 이렇게 특별하게 업종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별한 업종보다는 그냥 고르게 뿌려서 매도했다. 예,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매도를 한 걸로 보여집니다. 자, 트럼프 관세가 위법이라는 판결만 미증시는 반영을 했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제 10% 정도 반영한 거, 그러니까 인상한다고, 다시 부과한다고 했던 거는 기존보다는 약한 거잖아 라고 해서 미증시가 어쨌든 주말에 올랐잖아요. 근데 트럼프가 이제 주말에 여러 가지 메시지를 내놨는데, 저게 실효적으로는 관세가 좀 낮아지긴 할 거예요. 그리고 이번 122조 가지고 이제 관세 부과를 한 건데 이게 5개월 한계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5개월이 딱 지나면 그때 3개월, 미국 중간선거 3개월 전인데, 지금 여론조사하면은 현재 정책 중에 가장 불만이거나 불안해하는 게 인플레이션이거든요. 근데 그때 곧바로 또 관세를 연장을 한다? 또 다른 슈퍼 301조를 발동을 한다? 이게 좀 쉬운 선택은 아니다라는 분석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제 미증시에서 트럼프의 2차 관세율 높인 거, 이거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지, 그 과정에서 채권금리, 달러 인덱스가 어떤 형태로 반응하게 되냐. 그러니까 금리가 특히 올라가는 거는 좀 조심스럽죠. 그 다음에 이제 실적 발표 앞두고 엔비디아라든가 지난주에 AI 관련된 종목군들, 뭐 소프트웨어 업체라든가 반도체라든가 뭐 이런 기업들이 좀 살아나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군들이 살아나는 게 좋죠. 시장에서는 그런 흐름이 나오는지. 그 다음에 우리 증시는 이제 코스닥이 이틀 연속 눌렸거든요. 급등 이후에. 근데 보통 센 종목은 3일 차에는 조금 대기 매수가 들어와야 세다 이렇게 보통 보거든요. 그래서 화요일 정도에 대기 매수가 좀 가동이 되느냐, 그러니까 이 부분도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수급상 외국인들이 좀 매도를 하잖아요. 다시 제가 외국인들 매도하는 이유는 설명을 드렸죠. 이게 예를 들어서 뭐 한국, 대만, 중국, 일본 이렇게 25씩 나눠서 25 비율로 나눠서 매수하다가 한국이 갑자기 튀게 올라가 버리면 한국 비율이 갑자기 높아져 가지고 이거를 이제 그 범위 안으로 좀 내리는 매도가 나올 수 있다. 그게 이제 지난주에 매도가 나온 거고, 오늘 같은 지수가 여기서 더 급등하다 보니까 이제 더 많이 매도가 나온 걸로 보여지거든요. 근데 지수가 올라가잖아요. 외국인들이 파는데 지수가 올라가고 있죠. 근데 그 이유는 기관이 그 물량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잘 보면 기관 전체보다 금융투자 매수가 더 세요. 예, 그러니까 저거는 실질적으로 국내 유동성, 뭐 보통 옛날 같으면 뭐 증권사 비롯해서 이제 금융투자라고 불리우면 보통 이제 증권사 쪽 자금으로 보통 봤었는데, 지금은 그것뿐만 아니라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이 저게 섞여 있을 거다. 이렇게 보잖아요. 그래서 그 국내 유동성이 저 외국인들 물량을 받아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융투자가 계속해서 물량을 받아내 준다라면 이제 저 물량을 어느 정도로 흡수할 수 있는데, 두 가지. 외국인들의 매도가 이제 일부 조절만 하는 선으로 그냥 가면 되는데, 이걸 조절이 아니라 그냥 계속 매도 쪽으로 계속 가버리면 하루에 예를 들어서 1조 정도까지는 시장이 받아내면서 플러스를 만들어내는데 1조 5천억만 돼도 바로 음봉이 나와버리잖아요. 그래서 좀 외국인 매도는 이제 축소가 되느냐. 두 번째, 금융투자가 계속해서 이제
물량을 받아낼 수 있느냐, 그러니까 국내 투자자들의 자금 유입이 계속 이어질 수 있느냐, 이렇게 되는 건데, 아직까지는 조건상으로는 계속 받아내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또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수보다 종목 장세, 여기에 이제 집중해야 될 때라서, 종목별 수급 동향, 제가 매일 뭐, 기관은 뭐 사고, 외국인은 뭐 사고, 이거 보여드리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계속해서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하루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구독하기와 좋아요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